세계 어느 나라에나 역사를 다룬 드라마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품들은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한중일 3국의 드라마를 모두 본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 작품만이 진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접한 한국 역사 드라마를 계기로 평생을 한국 역사 연구에 바친 영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 출신 존 LA라고 합니다. 지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지만 30여 년 전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시작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한국에서였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생이었던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선교사 봉사단체를 통해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먼 나라에 직접 가볼 기회가 생겼을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게 기억나네요. 더구나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어요.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남아있을지, 현대화되어가는 서울의 모습은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제가 영어교사 봉사활동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호기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처음 맞닥뜨린 한국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역동적이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 거리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가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큰 키에 파란 눈을 가진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어린아이들은 수줍게 손을 흔들며 헬로우를 외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순수한 관심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면 누군가 다가와 서툰 영어로 도움을 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건네주신 귤 한 알의 정성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네요. 처음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던 그 순간 낯선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하숙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라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담쟁이 넝쿨은 마치 저를 반기는 듯 살랑거렸어요. 그날 저녁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고구마 마탕을 내어주셨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간식인데 한번 맛보세요라며 건네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처음 맛보는 느낌은 달콤함이 입안에 가득하고 그 속의 따뜻한 맛에서 영국에 계신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욱 특별한 맛을 경험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도 먹어보세요. 라며 아주머니께서 동치미와 파김치 그리고 따뜻한 호박고구마를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조합이라 망설여졌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치미의 시원함과 파김치의 알싸한 맛이 호박고구마의 달콤함과 만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만큼이나 그때 그 순간 느꼈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작은 음식 하나하나에서 한국의 정과 정성이 묻어났던 거예요. 타지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인 제가 낯선 음식을 어색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던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음식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정성과 배려는 어떤 언어보다도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에서의 순간들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경험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고구마 마탕과 동치미의 맛을 떠올리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 떠오르곤 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하숙집 거실에서 우연히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대학생 딸이 열심히 시청하고 있던 드라마였는데 그 제목은 바로 토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과 감정은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전해지는 감정선이 마치 언어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죠. 주인 아주머니의 딸은 저에게 영어로 드라마의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역사극이 아닌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까지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서희와 길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와 같았어요. 서희의 강인한 의지, 길상의 고뇌 어린 선택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마치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대사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 역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책으로만 배웠던 한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가 시작된 거죠. 역사 속 인물들의 눈물과 웃음, 그들의 고난과 희망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는데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역사 연구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숙집에서의 우연한 드라마 시청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는데요. 88 올림픽의 열기로 가득했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너무나도 친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그들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애정은 제 안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 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지막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이제 우리 딸이 둘이나 됐네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걱정하며 기다려주시던 마음이 마음 깊이 남아있었죠.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나는 고향의 향기처럼 안락함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미셨습니다. 딸에게 배우신 듯한 서툰 알파벳으로 I love you, 잔 LA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정성스럽게 다음에 꼭 다시 만나 라는 문장이 써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딸이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연습하셨어요 라고 귀띔해 주었을 때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토록 바쁜 와중에도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포옹해 주시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리라고 토지에서 본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시대의 아픔과 사랑, 희망과 좌절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전 낯설고 이질적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제 마음속에 이미 다른 길을 향한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 마음속의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갔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어요. 서툰 알파벳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제게는 한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걷게 된 소중한 시작점이 되었죠. 세월이 흐르고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1세대 권위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보낸 따뜻한 기억들이 제 연구의 원동력이 되어
자연스럽게 한중일 3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며 각국의 사극에도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그 과정은 저에게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극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한복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미의식이었어요.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한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삶과 맞물려 있는지를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흰 옷을 선호했던 전통, 그리고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모자 문화까지 한국 전통의 미는 실용성보다 격식과 아름다움을 중시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 일본 사극에서는 오하구로와 히키마유라는 화장법을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는 작품을 보며 처음에는 저런 분장을 일부러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일본 귀족들의 모습을 정확히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검게 물든 치아와 밀어버린 눈썹. 서양인인 저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화장법이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저 아름다움이 아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눈썹을 새롭게 그리는 히키마유 역시 귀족들의 고풍스러움을 상징하는 특징이었는데 일본에서 귀족이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들은 거의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토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포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국 사극을 보았을 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청나라 시대의 변발이었죠. 배우들이 실제로 머리를 깎아야 할 정도로 고증에 충실해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앞서 말했듯이 중국 사극의 변발이나 일본의 촌마개 같은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은 실용적인 이유로 시작된 것이라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재현한 것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극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의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한국 사극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준을 시작으로 대장금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사로잡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극만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허준은 한방의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63.7%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한국에서 기록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조왕건은 고려 건국의 역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외교와 정치의 드라마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대장금은 여성 의녀의 성장기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과 의술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점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몽에서 그려진 영웅의 고뇌와 성장은 신화적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좋은 예시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주몽의 이야기에서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과 선이 승리하는 플롯은 한국 사극의 핵심적인 매력 중 하나인데 서남 아시아 국가 중 이란 사회에서도 매우 큰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주몽이 열풍을 일으켰을 당시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들을 극중의 악역인 대소에 비유하며 이란의 정치인들조차 자신들을 주몽에 비유하기도 했고 이란 사회에서 영웅대적의 신화는 단순히 드라마적 서사에 그치지 않으며 선이 악을 이기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란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해요. 이들의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킹덤처럼 전통 사극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 작품들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사극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한국 사극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각 시대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하면서도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가 한국 사극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불멸의 이순신을 통해서였는데요. 역사 연구자로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접했지만 드라마는 제게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재현을 넘어 인간 이순신의 깊은 내면과 그의 결단을 진지하게 다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지도자로서의 품성은 단지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서 인간적인 면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는
단순한 전투의 다짐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습은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결단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양천을 가리지 않고 지휘관을 선발하겠다는 이순신의 혁신적인 생각은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시대를 앞선 것이었어요. 그는 실력과 충성심을 중시하며 계급과 출신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공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그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드라마에서 김명민이 연기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단순히 영웅적인 면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겪는 고뇌와 갈등, 그리고 성장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내면의 복잡함과 그의 결단은 그가 단지 역사 속의 영웅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인간적인 영웅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보여주는 결단력과 용기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넬슨 제독은 영국 해군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의 지도 방식은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발휘했고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국의 해군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졌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 역시 명량대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승리를 예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병사들을 믿고 싸워 이끈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또한 넬슨 제독은 승리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그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은 진정으로 영국을 위한 일을 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승리 후 자신의 공을 떠넘기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이룬 승리로 나라를 지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멸의 이순신은 한국 사극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며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그의 말에서 저는 넬슨을 능가하는 지휘관의 자질을 발견했는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적진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 그것은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김명민이 연기한 이순신의 모습에서 영웅의 두 얼굴을 보았는데, 냉철한 전략가이자 따뜻한 지휘관으로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도 병사들을 믿고 이끌어가는 모습,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승리 이후의 겸손함까지, 이는 현대의 지도자들도 본받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사극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었죠. 그의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발휘한 지도력은 단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른 결과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그와 같은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으로 그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기록 정신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시작된 방대한 역사 기록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 기억을 이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에 결코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은 외부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은 한국인들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의 명장 강감찬, 조선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정도전, 그리고 근대의 독립운동가 안중근까지 이들은 모두 시대를 초월한 지도력과 결단력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위인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그들의 저항 정신과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은 매우 인상적인데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푸른 빛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을 자랑했고 경주의 문화유산들은 예술혼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각은 오늘날 한국 문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K-팝, 영화, 패션 등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그 안에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강력한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바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나의 나라 혹은 너의 나라로 구분 짓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여기는데 이 공동체 의식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빠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를 우리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며 단합과 협력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취가 놀랍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더욱 기대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길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균형 잡힌 시각,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감각,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존 엘웨이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연구자의 시선을 넘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나라였죠.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88 올림픽을 앞둔 한국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이 평생의 연구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문화의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